7일 그림자 작업 챌린지. 숨겨진 자아와 마주하고 인생을 바꾸세요. 당신이 피해왔던 자신의 모습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밀어내고 부정하고 잊으려고 했던 성격의 일부분들 말입니다. 아마도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워서 억누르게 된 당신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함이라는 벽 뒤에 숨겨둔 당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적인 책임감이라는 층층이 쌓인 껍질 아래 묻어둔 당신의 창의성일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런 숨겨진 자아의 측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부당한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지 않는 한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힘, 진정성, 그리고 가장 깊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완전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다웠던 때가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과되지 않은 진정한 당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더 받아들여지고, 더 사랑받고,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 가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융이 그의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바로 그 자신의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성장, 가장 깊은 치유, 그리고 가장 진정한 표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강력한 7일 그림자 작업 챌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숨겨진 면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겨두고 온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고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이란 무엇인가? 칼 융의 혁명적 개념 이해하기.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압되고 부정되고 개발되지 않은 성격의 측면들로 구성된 무의식의 일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위험하고 부끄럽다고 결정한 모든 것들입니다. 융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생각해보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어떤 행동, 감정, 그리고 자신의 측면들이 보상을 받고 어떤 것들이 처벌받거나 거부되는지 배웠습니다. 아마도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배워서 그 감정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야심적인 것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서 당신의 추진력을 줄이고 무의식으로 보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림자는 우리 삶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특정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짜증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이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인한 특성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인간관계나 직장 상황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의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측면들을 의식적 인식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놀라운 양의 에너지와 진정성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부인한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것을 멈춥니다. 실제로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무의식적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간 심리 발달의 목표가 개성화, 즉 그림자를 포함한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1에서 2일차 인식과 인정. 챌린지의 첫 이틀은 인식에 집중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통합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일차는 감정 자극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짜증나거나 귀찮아하거나 판단적이 될 때를 알아차리세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특성에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특성들에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만함이 당신을 거슬린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서 자신감이나 자기 주장을 억누르도록 배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표현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신 자신의 감정 범위를 억누르도록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없이 이런 관찰들을 기록하세요. 아직 무엇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융은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차는 이 인식을 내면의 대화로 확장합니다. 자신과의 대화,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당신의 생각, 감정, 욕구 중에서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판단하는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아마도 관심받고 싶은 욕구, 경쟁심, 예민함, 또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적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감탄하는 것들도 알아차리세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특성들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거나 표현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특성들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화와 사회적 기대의 층 아래에서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3에서 4일차, 기원과 패턴 이해하기. 이제 당신의 그림자 재료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니 3일차와 4일차는 이런 패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3일차는 어린 시절의 기원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확인한 그림자 특성들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배웠는가? 가장 초기의 기억들로 돌아가세요. 특정한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무엇이 보상받고 무엇이 처벌받는지 점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나요? 아마도 부모의 폭발적인 분노를 본 후 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행복하거나 흥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가시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재화해서 욕구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을 수도 있고요. 융은 그림자 형성의 대부분이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 메시지에 가장 취약한 어린 시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기원들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반응이 주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4일차는 패턴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반복되는 주제들을 확인하세요. 이런 그림자 특성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인간관계, 직업 선택, 자기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주장하는 능력을 부인했다면 간과당하고 이용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원망을 느끼는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억압했다면 공허함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창의적 표현을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또한 이런 측면들을 그림자 속에 두는 대가를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들을 놓쳤나요? 어떤 인간관계들이 영향을 받았나요? 진정한 자아의 어떤 부분들을 희생했나요? 융은 심리적 증상과 삶의 문제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데 쓰는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면서 당신은 그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에서 6일차, 통합과 대화. 5일차와 6일차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했으니 이런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5일차는 그림자와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종종 사람들이 정신의 다른 측면들과 대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확인한 그림자 특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별개 부분으로 상상해 보세요. 의식적인 자아와 이 그림자 측면 사이의 대화를 써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당신을 존중할 수 있나요? 억압된 분노가 실제로는 당신의 경계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연약함이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한 야심이 당신을 진정한 목적으로 밀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측면들을 의식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6일차는 작은 통합 실험에 집중합니다. 5일차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림자 특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작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주장하는 능력을 억압해왔다면 작은 요청 하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난기를 숨겨왔다면 몇 분 동안 자신이 바보같이 굴도록 허용해보세요. 핵심은 작고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세요. 종종 사람들은 그림자 특성들이 의식적으로 표현될 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7일차, 온전함과 앞으로 나아가기. 7일차는 통합과 지속적인 그림자 작업에 대한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개성어를 목적지가 아닌 평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를 세우는 날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 이해가 어떻게 깊어졌나요? 어떤 패턴들을 인식했나요? 자신의 어떤 측면들을 되찾기 시작했나요?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를 가진 자신을 인정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림자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직함과 취약함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함으로써 편안함보다는 성장을, 수용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오늘은 또한 지속적인 그림자 작업에 대한 약속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챌린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융은 온전해지는 것이 주말 워크숍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정기적인 일기 쓰기, 치료, 또는 단순히 개발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완료하고 잊어버리는 또 다른 자기개발 체크리스트 항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보세요. 융은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과정이 인간 심리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진정성, 그리고 더 많은 연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자신 안에서 그런 같은 특성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무의식적 반응이 아닌 의식적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7일 챌린지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숨기고 부정하고 억압하도록 배운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강점, 개발되지 않은 창의성, 진정한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면 무의식적 패턴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 선택으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장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살고 깊이 사랑하고 의미 있게 창조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의식적일 때 무의식적 방해가 아닌 힘의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판단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작업을 할 때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 무의식의 치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촉구와 마지막 성찰.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통합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창조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무엇을 감수할까요? 이 챌린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자 측면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패턴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공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하는 작업은 세상으로 파급됩니다. 무의식보다는 의식을, 연기보다는 진정성을, 거부보다는 통합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집단 치유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조건화와 기대 아래에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림자를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깨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깨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